책은 사실 재밌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되뇌이는 69세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24살짜리 청년 데니. 그 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되뇌이는 69살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할머니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앓고 있지만 노인복지센터에서 소개시켜준 도서관 보조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을 일찍 보내고 딸내미 하나 키워낸 할머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10kg 되는 김치를 들고 집에 돌아오자 반갑게 맞이하는 딸내미. 딸은 이제 아들을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무거운 김치를 둘러보면서 딸은 10kg나 되는 김치도 들 수 있으니 손주를 봐줄 수 있겠다며 김치를 핑계로 손주를 평일 동안 봐달라고 합니다. 사실 딸내미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무급 휴가였기 때문에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기에 휴직 중이면서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어디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에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남편 없이 자신을 홀로 키워낸 엄마한테 다시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긴 힘들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힘든 부탁을 건네볼 수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기껏 딸을 키우느라 인생을 다 보내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지만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딸을 혼자 키워냈기에 할머니에게 딸은 언제나 아픈 손가락입니다. 반쪽짜리 애정을 줬기에 나머지 반에 대한 부채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 딸의 힘든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부채감에 결국 승낙을 하고야 맙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도서관 보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갓난 아기인 민우를 안아들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민우도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회사로 가는 엄마도 할머니가 되어서도 하고 싶은 일보다는 죄책감에 손주를 돌봐야 하는 할머니까지 여기에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말에 다시 손주를 데려가는 딸이기에 주말에는 혼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나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소주 한 병 사서 나는 기계가 아니다를 중얼거리고 여전히 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짜리 손주 민우를 8개월째 보던 도중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건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69세 할머니에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20대 남짓의 청년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흔치 않은 일이기에 할머니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두려워하죠. 자신을 데니라고 소개한 청년은 똑같이 아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피해서 할머니는 집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게 할머니와 데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청바지에 운동화, 물 빠진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미국에서 건너온 데니라는 청년은 안드로이드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시험적으로 50기가 한국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착각할 만큼 데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데니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욕망 자체를 읽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아이가 울지 않는지 알 수 있는 AI였지요.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던 아이도 데니의 품 안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AI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했지만 결국엔 그 짧은 고요함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데니가 맡은 아이는 지희였고 할머니의 민우와 함께 넷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데니는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항상 당신이라고 부르는 데니에게 할머니라고 불러도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데니와 할머니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됩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얼른 드시라고 코코아를 뽑아오는 데니는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인간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여러 자잘한 상처를 보면서 데니는 그런 영원한 상처를 놀라워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는 지희의 캐릭터 도장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비슷한 것이 생겼다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할머니와의 대화가 이 캐릭터 도장 자국을 보면 생각이 날 거라 좋다고 웃는 데니.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민우가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됩니다. 데니의 자상한 모습의 할머니는 병실에서 할머니답지 않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고 데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2019년 4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실린 데니라는 윤희영 씨의 단편 소설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2020년을 앞두고 이슈가 될 만한 굵직한 주제 3가지를 한꺼번에 엮어낸 작품입니다. 소설 중 데니는 AI이지만 할머니에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거나 돈을 모아서 할머니와 아이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점차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읽을 수 있게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인간형 AI가 욕망을 가지기 시작할 경우 인간 사회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AI와 관련된 윤리, 도덕, 규범들이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는 AI와 관련된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결론 지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두 번째로 애초에 할머니가 주인공인 소설이므로 고령화 사회와 노인층에 대한 이슈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되뇌이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저 베이비시터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늙은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도서관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마저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해외여행을 가는 딸을 보며 같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저 견디기만 하는 존재로의 노인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로 커버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식을 떼어놓고 직장으로 향하는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저출산과 맞닿아 있으며 저출산 이슈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이를 맡기고 사회로 나가는 엄마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데니의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왜 아름답냐고 말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할머니를 자신과 같은 AI와 같은 줄 알고 착각했으나 가까이 가보니 달랐다는 부분은 AI 입장에서의 인간 세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기에 짧고 쉽게 읽히는 데니는 분량에 비해 여러 가지 이슈를 꽉꽉 눌러 담았으며 그리 감정적이지 않은 문체로 담담한 할머니의 사정과 할머니의 시점으로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상 책은 사실 재밌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